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6회, 상쾌, 통쾌, 3쾌 선생입니다. 자, 영어의 비법. 자, 지금 시간에 말이죠. 독해는 잘하는데 문법을 모른다. 독해는 잘하는데 문법을 모른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론 좀 과장된 표현법이지만 말이죠. 영어의 학습에 있어서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1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제1의 거짓말 뭐냐? 독해는 잘하는데 문법을 모릅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는 말이죠. 선생님, 저는요, 독해는 잘해요. 뒤에, 독해 주장 찾고 제목 찾고 이런 건 잘해요. 근데 문법을 모르겠어요. 허허허허. 자, 또 두 번째, 제2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추해보세요. 맞춰보세요. 짜장면 사줄게요. 맞춰보세요. 뭐요? 아하. 저는요, 문법은 잘하는데요. 독해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수능 같은 경우 말이죠. 물론, 토익 같은 경우도 나중에 대학 가서 공부하더라도 문법 구조 문제가 많이 묻습니다. 알겠어요? 자, 뭐냐. 독해는 잘 된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독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해는 잘하는데 문법을 모른다? 이 얘기는 독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한테 너 이거 독해 해석됐어? 그러면 해석됐어요. 하라고 그러면 엉뚱한 통밥 해석, 즉 아는 단어끼리 꿰어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독해는 잘 된다고 하지만 실제 어려운 문제는 못 건드려요. 못 풀어요. 자, 문법을 모른다. 아하, 거짓이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독해가 잘 되려면 영어 문장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그쵸? 단어가 그 영어의 규칙대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모르면 이건 영어의 규칙이에요. 그죠? 자, 이 두 가지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돼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문제는 잘 맞는데 독해가 어렵답니다. 우리에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도대체 어떻게 배웠길래 그런가? 이렇습니다. 어떤 기본 개념을 공부해 주고요. 선생님들이 개념을 공부해 줍니다. 학교나 학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추세가. 자,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글자 개떡 같네.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개념을. 그런 다음에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 문법 문제를 해줍니다. 그러고서, 야, 개념 배운 거 바로 적용되니까 답이 2번이잖아.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워서는, 물론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일단 우선 정말 이해식으로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해야 됩니다. 뭐 뒤에 나오면 뭐 뒤에 뭐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뭐야. 이런 건 없습니다. 언어니까 말이죠. 자,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 개념에 대한, 그리고 그 개념되어 있는 것을 그런 그 예문들을 계속 손으로 연필로 연습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되지 않고 그냥 개념 하나 설명해 주고 문제풀이 위주로 했기 때문에, 즉, 문법 문제, 어느 때는 한 문제, 어느 때는 두 문제가 나는데, 그죠? 지금 추세는 한 문제 나지만, 이 한 문제밖에 없다고 해서, 문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문법 이것이 돼야지 독해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즉, 문법은 아는데 독해가 안 된다? 거짓이시죠. 세상의 제1의 거짓말, 영어 세계에서 제1의 거짓말, 제2의 거짓말에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죠?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럼 가봅니다. 문법을 모르고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자,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 문법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 또 조기 유학생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잉그래머란에 그 인터뷰 동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크리스라는 유학생이 지금 저 대학원생인데 크리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로 조기 유학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이 강의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스님, 저는요 영어를 조기 유학 가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적이 없고요. 거기서 그냥 영어를 접해서 원어민들과 많이 접해서 배웠는데 그냥 막연히 받아들였는데 이런 원리 때문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놀랐습니다.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을 말이죠. 피자 잉글리시를 엄청 좋아합니다. 유학생인데도. 자, 작년에는 호주에 유학 갔던 학생이, 중학교 때 갔나? 근데 방학 때 와서
피자 잉글리시를 배우고 갔습니다. 왜? 대학 갔는데 쓰기를 해야 되는데 에세이 같은 거 써야 되는데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과 몇 마디 나누고 이야기는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영어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조기유학 학생들도 사실은 한국 사람과 많이 노니까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여튼간 조기유학을 가서 잘 배우고 있다. 이런 사람들 필요 없겠죠. 그 다음. 자, 독한 사람. 여러분. 정말 독한 사람들은 영어 문장을 혹은 책을 달달달 외워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1000명에 1명도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죠. 선생님도 이런 사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독한 사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뭐 꾸준함은 있지만 좀 이런 사람들은 문법을 모르고도 영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예외로 한국에서 살지만 어릴 때부터 영어책을 좋아해서 늘 영어책을 읽고 영화 보고 듣고 하는 걸 늘 좋아했어요. 그런 사람들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주 극소수 제한되죠. 그죠?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 가능한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학습법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4번 봅니다. 영어는 원래 구조어라고 합니다. 구조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위치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위치어. 항상 구조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수학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자, 국어는 정황어라고 합니다. 정황어. 정황어는 상황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하는 거고요. 정황어는 뭐야? 암기, 즉 계속 익숙해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섬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섬에 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섬나라에는 우리 와이프와 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love you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둘밖에 없지만 I love you라고 해야 됩니다. I love you라고 해야 됩니다. 제3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말이죠. 그죠? 주어, 동사,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게 영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은 사랑해 라고 말해도 되고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죠? 즉 우리나라 말은 정황어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번. 여러분 지금 영어 비법의 지금 제목이 뭐냐면 독해를 잘하는데 문법을 모른다 였습니다. 독해는 잘하는데 문법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문법을 아는데 독해를 모른다. 왜 그런 거죠? 학습을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영어 문제풀이 학습을 해서 그런 거죠. 영어 시험 학습을 해서 그렇습니다. 시험 학습을. 세상에 외국어를 배우는데 문제풀이로 배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일어나 중국어가 비즈니스로 필요해서 배운다 그러면 영어 문제를 풀겠습니까? 영어 문제를 풀까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10년을 배워도 영어를 못한다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두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교육 를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그 전 단계에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10년도 아닙니다. 옛날에 10년이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10년이 넘습니다. 14년, 15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어를 못한다? 이유가 뭘까요? 그 제일 문제는 지금 현재의 교육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뭐요? 문제풀이를 지양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알겠죠? 최소화합니다. 문제풀이를. 그리고 영어 문장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고 고민하고 암기하고 하는 학습을 시키면 돼요. 자,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공부했는데 여러분이 1어를 공부하는데 문제풀이를 공부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TV에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국어를 문제풀이를 공부했다. 우리나라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IQ가 떨어지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공부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런데 선생님 모의고사 수능 빨리 봐야 되잖아요.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적이 안 나오면 학원을 또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른 비법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영어 시험지를 영어 글로 돼 있는 걸 한글로 바꿔놓고 시험을 보면 애들 다 맞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영어 시험이라는 것은 그 글을 정확히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비법이 없습니다. 자, 영어 시험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3 학생도 1월 달부터 제대로만 시작한다면 수능에서 1등급이 가능합니다. 정말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자, 영어 문제, 시험 학습이 아니라 영어 언어 학습을 해야 돼요. 영어 문장을 왜 이런 문장이 생겼는지, 왜 이런 표현법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는 언어, 그 글을 이해하는 언어 학습을 하면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영어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 12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를 만났는데, 그때는 지금의 피자 잉글리시 책보다도 아주 그냥 초기 단계 책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집에 아직도 그 책이 있어요. 피자 잉글리시 책이. 여러분,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피자 잉글리시 책을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영어, 내신 영어, 혹은 토익 토플 영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영어의 개념 정립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 책을 소장합니다. 알겠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 언어 학습을 하면 우리는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끝났는데, 간단히 끝났죠? 자, 독해는 잘하는데 문법은 모른다? 난센스. 그죠? 문법을 하는데 독해를 못한다? 난센스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공감하죠? 모든 공부의 바닥은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알겠죠? 생각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다른 비법에서 또 봅시다. 바이바이!